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벤의 주식뉴스공장 6월 25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약간 우리가 멀리 바라봤을 때 느낀 부분들을 두 가지를 얘기를 먼저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거의 한 4개월,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는 이제 일단 주식이 싫어요. 투자 자체가, 이 변동성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느끼는 게 일단 체감이 돼요. 종목군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그 지표 부분들 분석하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용잔고가 그 사이 6,700억이 줄었는데 개인 투자 심리는 반대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 만약에 반등 윈도우 드레싱하고 쇼커버링의 움직임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2018년도죠. 2017년도, 2016년, 17년도 특정 종목이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게 나올 건지, 아니면 허리 종목군, 계속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허리 종목군이 시장을 끌고 가는 길 원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후자예요.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움직였을 때, 우리가 뚝배기처럼 아니면 온돌방처럼 가열은 솔직히 오래 걸립니다. 왜? 경기 자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뭐 5년이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 상승 파동이 시작되지 않은 이상 이 허리 종목군이 잘 안 움직여요. 정말 스페셜한 모멘텀이 있던가. 근데 스페셜한 모멘텀이 있더라도 3년 정도의 흐름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허리 종목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한두 종목군이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건가, 아니면 허리 종목군이 할 때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자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권이 돼야 되는 게 작년 3, 4분기, 4, 4분기까지의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동사항이 없어요. 오늘 두 가지 케이스가 이에 반응하지 않을까, 않았나 하는 생각 부분들이 듭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는 오늘 상당히 이중바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증권사 리포트하고 최근에 주말부터 나오는 내용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든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를 뭔가 좀 기선을 좀 제압을 하려고, 기술력이 편차가 큰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위 3개 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로 9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루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반도체 쪽, D램 쪽,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 빅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점이 1차적으로 작년 3, 4분기, 4,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작 컨센서스 자체가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퀘스천이 들지 않아야지, 아니면 향후에 실적 기대감 부분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이상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퀘스천을 듣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았던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을 계속 관심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재, SK하이닉스 2중바닥, 3중바닥, 최근에 이제 하락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가 된 다음부터 글쎄 이번 주 쇼커버링 부분들을 일부 기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2중바닥이라든지 SK하이닉스도 2중바닥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아니면 최소한 3에서 3% 5일선의 회복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여러분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 그와 반해서 허리 종목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장중에 머리꼬리를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거의 4%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뭐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두산인프라, 건설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 다음에 쇼 커버링의 한주, 그 다음에 신용 축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린다 하면 오늘 아침 모닝브리핑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달 만에 중국의 은행 지준율 인하, 은행 금리 인하죠. 무역전쟁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주 정도, 길어야 2주 정도입니다. 무역전쟁일 관세 부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왕岐산 그 중국 부총리인가요? 부총리가 미국 방문 부분을 하니까 일괄 타격을 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인가. 요묘하게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면서 북한하고 무역전쟁하고 같이 언밸런스 식으로 해서 무역과 중국, 무역전쟁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지휘권이라 할까요? 경제 쪽에서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쪽에서 패권 부분들을 누가 좀 더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한 싸움 부분들 하고 있고, 안보 관련된 부분도 북한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러브콜, 미국의 러브콜, 일본의 러브콜 다 받을 것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자본, 아니 북한의 노동력과 그 다음에 그 광물 자원 있죠. 자원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을 이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많은 생산 부분들을 하죠. 중국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경쟁력이 밀리면서 베트남을 선점을 했다 하면 제2의 베트남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북한이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저쪽에 유럽하고 그 철도라든지 물류 부분 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PNG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산업의 개편 부분들에 대한 그림, 이로 인해서 지금 그게 하나하나씩 다 녹아 들어가면서 뭐가 움직이고 있나요? 산업재, 포스코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뭔가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뭐 인프라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산업재 쪽의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포스코의 장중에 4%, 대우조선, 그 다음에 뭐 은행, 뭐 1조 계속 예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주력으로 움직였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던 종목과 그때 별로 움직이지 못한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툭툭 치고 올라오죠. 그럼 어디에 관심권을 둬야 될까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계속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는 솔직히 웬만해서는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이긴 합니다. 이 시간이 느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이쪽에도 물려 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는 예전에 그 네페스라는 장보 1호도 마찬가지고 동진 세미컴이라는 마찬가지처럼 시장의 산업적인 방향 자체가 그 주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려도 괜찮아요. 왜? 정배열 추세 부분들은 아시죠? 상승했다가 뭐 상승이 조금 과하면 뭐 5일선이든 21선까지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추세 상향 부분들이 진행되는 정배열 추세인데, 여기는 산업 사이클의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여기에 살짝 뭡니까? 뒤에서 바람이 자전거를 탈 때나 뒤에서 살짝 바람이 밀어주면 순풍이 되죠. 그 역할 부분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최소한 한 달 정도를 잡고 중국의 지준율 무역 전쟁 대비해서 지준율 인하의 현격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게 꺾이면 안 돼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서 그 중국의 자본, 특히 자금의 유출입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 인하가 계속 긍정적으로 이게 이 현재의 영향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 또 역시 정부열에서 가속도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용잔고가 7일 사이 6,70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6월 19일 날 코스닥 150, 117억 외국인들 매수, 20일 날 코스피 코스닥 2,600억 매수, 그 다음 21일 날 외국이 한 4,500계약을 선물 매도를 해서 한번 쇼크브레이크 날 한번 쫙 밀어버렸죠. 밀고 나서 지금 20일과 25일 이틀 동안 선물 만계약 매수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만계약 매수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와중에 지준율 인하 부분들이 좀 됐고, 남북이 철도라든 여러 협력 부분들 실사팀, 그 다음에 유상가족 상봉, 6월, 7월, 8월 계속 이게 ING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 어디가 움직일지, 이 허리 종목군들이 이렇게 탄력이 강화된다는 의미, 두텁게 움직인다는 의미,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하이닉스, 바이오 쪽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쪽 허리 종목군이 계속 우상향 되는 게, 우리나라 약간 온돌방이 제대로 따뜻해지는, 데워지는, 가열이 되는 그 사이클에 진입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계속 깜빡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월 2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한 줄 정리 부분 한다 하면, 낙폭이 컸죠. 최근에 2, 3주 동안 낙폭이 커지면서 신용잔고 거의 7천억 가까운 부분들이 감소가 됐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다시 지하로 가고 있다. 빠른 접근 부분들 하시고 역발상으로 접근하실 분들,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일 연속 외국인들 선물 만계약의 매수가 들어왔던 의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월 2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